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 뱃쌤의 뱃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식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1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이 부분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는데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아느냐. 저는 이제 그 깊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연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은근히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이 부분을 놓친다. 놓치는 학생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이라도 꼭 이제 공부를 못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학생들 말고도 어느 정도 좀 잘하는데도 순간적으로 이게 생각이 잘 안 돼,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기본적인 건 한번 쭉 훑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일단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식이라고. 근데 그 등식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성질을 완벽하게 알고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대략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죠. 왜냐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뭐 굳이 뭐가 필요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깊이 있게 내가 그것을 아느냐가 중요하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수학인데 수가 하나도 없고 알파벳만 있네요. 그래서 1번에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제가 전제 조건 하나 깔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쨌든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과목으로 봤을 때 수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그냥 일단 내가 해야 되는 시험 과목에 불과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시험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출제자는 일단 가시다. 출제자가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출제자가 무슨 신이냐?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냐면 출제자가 A와 B가 같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쳐봅시다. A와 B가 같다면 계속 떨어지네요. 자, A와 B가 같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건 알파벳 A고 이건 알파벳 B인데 A하고 B가 어떻게 같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사실은 이 알파벳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알파벳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보통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너희들 인형탈 알바 알지? 인형탈 알바. 너 길거리 가다가 곰이나 토끼 인형탈을 쓰고 있는 누군가가 너희한테 뭐 이렇게 전단지나 사탕을 줬다고 생각해봐. 진짜 곰이야? 진짜 토끼야? 아니잖아. 그거를 벗었을 때 그 안에는 사람이 있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은 수학이니까 A도 어떤 수고 B도 어떤 수인데 둘이 각각 다른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인형탈을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특수 제작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 알파벳 A하고 B가 같아요가 아니라 이 인형탈을 벗기면 요 안에는 사실 같은 수나 숫자나 수가 숨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C가 왜 B 더하기 C랑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하다가 어떤 특정한 수를 해주면 선생님 그거 당연한 건데 왜 해요?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4는 4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얘들아 4는 4지. 네, 4는 4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4는 4인데 여기다가 선생님 한번 1을 왼쪽하고 똑같이 1을 더해볼게. 여기도 1을 더하고 여기도 1을 더하자. 그럼 어떻게 바뀌지? 5는 5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처음부터 같았다면 자 우리가 이 등호의 왼쪽을
좌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이게 얘가 등호인데 등호의 왼쪽이 좌변이다. 그럼 오른쪽은 이제 역시 한자 문화권 때문에 이제 우변이다. 오른쪽 우를 써서 우변이다. 좌변과 우변이 처음부터 같았다면 내가 양쪽에다가 어떤 똑같은 수 이렇게 똑같은 알파벳을 썼을 때는 이건 무조건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알파벳을 썼는데 다른 숫자인데 똑같은 알파벳, 똑같은 인형탈 쓴 거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C를 더했다는 것은 같은 수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같았다면 같은 수를 양쪽에 더해줘도 같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넘어가는 그 당연함이 사실은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수학의 본질. 이게 왜 당연한 거지를 내가 한 번만이라도 어느 날 좀 알을 잡아서든 좀 진지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이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조금 더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하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저는 등식의 성질 첫 번째가 처음부터 같았던 어떤 두 수는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같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계속 이제 4를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4는 4다. 그럼 똑같이 이번에 똑같은 수 C를 뺐네요. 똑같은 수 C를 뺐으니까 똑같이 1을 뺐을 때 4 빼기 1, 4 빼기 1. 그러면 3은 3으로 바뀌면서 여전히 그 결과가 같겠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또 자, 4는 4에서 이번에는 이 C가 2였다고 해봅시다. 2. 그럼 4 곱하기 2, 여기도 4 곱하기 2니까 원래는 4, 4였는데 이게 그냥 8, 8로 바뀌겠네요. 8, 8로 바뀌고,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4는 4였는데 자 4는 4였는데 똑같이 2로 나눴다. 4 나누기 2는 4 나누기 2니까 2는 2로 바뀌었겠네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보기들하고 다르게 요 나눗셈에서만 요 기호가 있죠. 요 기호가. 즉 1, 2, 3번에서는 이런 말이 없죠. C가 0이면 안 된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일까요? 1번, 2번, 3번에서는 C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 됐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번에서 C가 0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C가 0만 아니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C가 0일 때만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양변을 좌변과 우변을 이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왼쪽은 좌변이고 우변인데 요 두 개를 또 합쳐서는 자 한자 문화권. 그래서 양반 아닙니다. 양반 아니고 양변. 양변이라 또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뭔가 영수배쌤 뭐 조금 기대하고 들어오셨는데 이거 나 뭐 이미 다 교과서에서 보고 문제집에서 보고 나 수업 시간에 다 들어서 이해한 건데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여기서 뭐 조금만 더 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속담 중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어요. 일석이조. 그럼 일석이조가 뭐냐? 돌을 하나 던진 거죠. 돌을 하나 던졌는데 새를 2마리를 잡은 겁니다. 조금 속된 말로 이제 일타쌍피다. 일타쌍피. 고스톱 치면은 화투 치면은 이제 쌍피라는 게 있거든요. 피가 이제 2장이 되는 거예요. 피가 2장. 일타쌍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 있잖아요. 뭐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마당 쓸고 뭐 돈 줍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2가지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등식의 성질을 잘만 이용하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이거는 일석무한조다. 이거 일석무한조 무슨 말이냐 또 일석무한조. 그럼 이건 뭡니까? 돌멩이 하나로 새를 무한히 잡는 거죠. 돌멩이 하나로 어떻게 새를 무한히 잡아? 이건 제가 말이 그렇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조금 초등학생 고 수준에서 어려워하는데요. 우리는 초등학교 어느 정도 이상만 돼도 1시간과 60분이 같다는 것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시간은 60분이다. 이거 다 알잖아요, 솔직히. 이걸 모르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2학년, 1학년도 알 수 있고 2, 3학년이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근데 1시간이 60분이라는 건 아는데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보다 이 곱하기 나누기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곱하기일 땐 또 잘해요. 얘들아 1시간이 60분이야. 그럼 2시간은 몇 분이야? 이러면 이거는 또 잘해요. 선생님 1시간이 2시간이니까 60분이면 120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자연수를 곱해서 배수가 되는 과정은 내가 좀 이걸 당연하다고 이 3번 있잖아요. 양변에 동일한 수를 곱한다는 개념이 되게 본능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 2시간이 됐다는 것은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1에다 2를 곱해서 2를 만든 거고 60이라는 수를 2를 곱해서 그러면 120이 되거든요. 120. 그러니까 이런 건 잘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만약에 얘들아 그러면 2분의 1시간이 뭐야? 이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겁니다. 처음에. 선생님 2분의 1씩 이런 시간도 있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분수 개념이 약한 거예요. 분수를 그렇게 주구장창 배우는데도 이 단순한 이 용어 하나 2분의 1시간 2분의 1시간의 의미는 1시간의 그냥 절반이라는 의미거든요. 1시간의 절반 1시간을 2로 나누는 게 그냥 2분의 1시간이고 이 용어라는 말을 평상시에는 잘 쓰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수학을 통해서는 이런 용어들에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2분의 1시간. 야, 우리 언제 만나? 그랬을 때 우리 보통 분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야, 30분 있다 만나자. 근데 야, 우리 2분의 1시간 후에 만나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쟤 왜 말을 저렇게 해? 뭐 이래도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2분의 1시간이 그러면 1시간이 2분의 1이 됐다는 거는 얼마를 곱한 겁니까?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죠. 이것도 사실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곱셈과 나눗셈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1을 2로 나눴다고 볼 수도 있고 2분의 1을 곱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이 60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걸 수도 있고 2로 나눈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60이라는 수에다 2분의 1을 곱한다? 좀 어색해요. 2분의 1을 곱해? 그게 뭐지? 근데 2로 나눈 다음에 금방 옵니다. 느낌이. 60을 2로 나눴다. 30분이구나.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등식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뭐를 알아야 되는 걸까요? 1시간이 60분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진리. 자, 이걸 제가 진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 fact. 어떤 하나의 팩트일 수도 있고 이게 truth일 수도 있는 거죠. 진리, 진실.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나는 2분의 1시간이 30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건 새로운 정보처럼 보이지만 이미 1시간이 60분이라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로부터 등식의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이것과 조합이 되는 거죠. 1시간이 60분이라고 하는 진실과 등호의 등식의 양변에는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똑같은 수를 나눠도 여전히 계속 같구나 라고 하는 이 어떠한 또 진리, 이 두 개의 진리가 만나면 진리값과 진리값이 만나면 계속 그 결과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1시간이 60분인 건 아는데 난 2분의 1시간이 30분인 건 몰랐어.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몰랐다면 이제 지금부터 또 알면 되고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분의 1시간보다 더 어색한 게 뭘까요? 3분의 1시간 한번 해볼까요? 3분의 1시간을 하게 되면 1시간을 3으로 나눈 걸 수도 있고 3분의 1을 곱한 걸 수도 있죠. 60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0분이 되는 것이죠. 20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할 수 있겠네요. 60의 약수로 다 나눌 수 있으니까 다른 것도 써보면 4분의 1시간은 4로 나눈 거니까 15분이 되는 것이고 6분의 1시간 같은 경우는 10분이 되겠네요. 이제 5분의 1시간 좀 빼놓으면 좀 아쉬우니까 5분의 1시간은 5로 나눴으니까 12분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한 학생들의 경우는 이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5분의 1 시간을 보는 순간 12분이 바로 나와요. 하지만 계산을 많이 안 해본 학생의 특징은 5분의 1 시간? 잘 몰라요. 65로 나눠봐. 그럼 일단 이거부터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벌써 연산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학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초등학생 시기에는 빨리빨리 연산부터,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빨리 내가 이 몫이 60을 5로 나눈 몫이 12가 돼서 1시간을 5로 나눈 5분의 1 시간은 12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즉각적으로 되는 학생은 그만큼 연산에서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내가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게 되니까 더 고득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 연산 자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 아주 간단한 것을 해결하는데 이미 시간을 막 몇십 초에서 몇 분을 소모하게 되니까 최종적인 점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썼는데 또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또 퍼센트 백분율을 또 말씀드릴 텐데, 아주 간단한 또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은, 만약에 12,000원짜리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2,000원. 그럼 12,000원짜리 물건이 있을 때 퍼센트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12,000원짜리 물건에서는 이 12,000원 자체가 100%인 겁니다. 항상 그 자체가 100%인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분명히 백분율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0원이 100%일 수도 있는 거고, 2만원짜리 물건은 2만원짜리가 100%인 거고, 5,500원짜리 물건은 5,500원인 상태가 100%인 것이죠.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어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100%라는 그 자체가 어떤 정해진 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퍼센트 계산할 때도 이 등식의 성질을 쓰면 얼마나 좋냐면, 12,000원이 100%라는 이 어떤 하나의 상황에 내가 처했다.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12,000원짜리가 12,000원이 원래 값이구나. 그러면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양변을 10으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동그라미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씩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1,200원이 10%인 거구나.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양쪽에서 하나씩 똑같이 지우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10%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1,200원을 깎아주는 거네. 그럼 20%를 깎아주는 것은 이거의 2배니까 2,400원 깎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뭔가 퍼센트의 개념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등식의 성질의 아주 큰 위력이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어쨌든 어떤 출제자가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고 줬을 때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결국은 수학은 뭐와 뭐가 같은지 그 같은 것들을 찾아서 식을 계속해서 갈아 끼우고 해서 출제자가 나한테 낸 것의 정답으로 다가가는 과정이거든요. 또 등식이 아닌 경우는 부등식이니까 뭐가 뭐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와 뭐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개념 안에서 우리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무한조, 어떤 하나의 진리값만 알고 있으면 나는 뭐든지 그 하나를 통해서 다 알아낼 수 있다. 출제자가 공간이 없네요. 출제자가 A는 B라고 줬다는 것은 양변에 2를 곱했을 때 2A와 2B가 같다는 것도 준 것이고,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2분의 A와 2분의 B가 같다는 것도 다 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 것이다. 이 A와 B가 같다는 것은 이 등식의 성질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같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능력만, 내가 응용력만 기를 수 있다면 이 등식의 성질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오늘은 그냥 개념 강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 각종 유명한 문제집들 또는 뭐 이제 실제 학교 기출 문제 또는 수능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우연이든 아니면 필연이든 저에게 와주셔서 좀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제 영상을 봐주신 거 아주 감사드리고,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때마다
구독자 1명 늘어날 때마다 제가 다른 유튜버들 봤는데 그게 엄청 힘이 된다 했는데 이제 뭐 그게 입 바른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되고 그냥 이게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봐주고 정기적으로 봐주고 구독해주고 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재미 때문에 이렇게 다들 유튜브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삶에 좀 활력과 낙을 찾고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보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제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어떤 그런 퀄리티 있는 좀 영상은 허접할 수 있어요. 영상미보다는 그 내용으로 승부하는 내용으로 승부하고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도 편집이라든지 영상미는 가미하는 것을 제가 계속 공부를 해서 반드시 조금 더 나은 사운드, 나은 영상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수배쌤의 뱃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